1등석 스튜어디스 출신 CEO가 전하는 앞으로 성공할 남자를 낚아채는 법. 간파력. 사실적인 묘사와 적나라한 충고. 당신의 안목으로 제대로 된 남자를 절대 만날 수 없다. 간파력. 서점에 있습니다.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 2주째 방송입니다. 아직 1주째도 편집이 안 돼서 안 나갔어요. 좋아요. 네, 그런 자세 좋아요. 한 게 없어. 좋아. 그래도 했으니까 마저 해야죠. 자, 일단 각자 소개부터 하시고요. 네, 저는 지난번에도 인사를 했는데 지금 컬투쇼 맡고 있는 또 월드풀 라디오의 작가 이재익 PD입니다. 예, 저는 희망상 변진섭입니다를 담당하고 있는 김훈종 PD입니다. 아니, 비주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 예, 하셔야죠. 비주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시네타운 19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하고 김훈종 있습니다. PD시고요. 저는 탁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시네타운 담당 PD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 때부터 목소리가 그 지경이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술을 받으려고 압구정동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4달 동안 술을 못 먹는데 그래서 그만뒀어. 아, 네 달의 그 금주하고는 바꿀 수 없는. 아, 예. 뭐, 네 달을 금주와 바꿀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처자식 정도 빼고는 아, 네 달을 그럼요. 금주하는 이건희 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처자식 빼고는 모두 바꾸라고. 바꾸기 어려워요. 네 달을 금주하는. 네. 처자식은 그만큼 바꾸기 어렵다. 그 지난주에 들으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이번 주도 들으실 분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방송 취지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월급쟁인데 인터넷 방송으로 뭐 팟캐스팅으로 뭐래도 해봐라. 그래서 제작비 없이 조악하게 제작된 프로그램 시네타운 19입니다. 제목은 19이지만 19금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어감이 좋아서 19이고요. 네, 전 연령 청취 가능하고요. 심의 없기 때문에 간접 광고 마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좀 아까 그 나갔나요? 나갔죠. 그 멘트 나갔나요? 뭐 나갔죠. 스포일러가 어쩌고 저쩌고. 나갔죠. 아, 그거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조악하죠. 사운드부터가. 저희 방송 수준이 그렇습니다. 딱 그 정도예요. 예. 더도 아니고 덜도 예. 아니고 딱 그 정도. 저희를 그 상징하는 그 그러니까 그 구정고등학교 교내 방송보다 약간 낮은 정도? 뭐 이 정도라고 해요. 비슷한 느낌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로고송 나갔나요? 로고송? 로고송 나갔죠. 첫 주부터 나갔습니다. 이미. 로고송은 나갔나요? 네네. 보통 저희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론칭하거나 할 때 가수분들에게 로고송을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수분들이 본인 그 앨범 녹음하는 스튜디오 가셔가지고 녹음을 해오시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냥 장기하 씨한테 멘트 하나 그냥 따달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에다 갖다 붙이신 거죠. 네,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의 그 주제곡으로 쓰였던 풍문으로 들었어의 끝부분을 뚝 잘라서 정확하게 멘트만 갖다 붙인. 멘트만 어떻게 의도오셨나 봐요. 네네. 구걸해서. 그럼요. 멘트 구걸해서. 비굴하니까.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다 보셨죠? 안 네. 보고 소개한다는 소리는 안 하지. 저희가 아무리 방송이 좋았게도 안 본 영화를 갖고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재밌었어요. 그래요. 김은종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재미없었다면서. 저는 근데 사실 요거 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요런 영화들은요, 요 마블의 그 굉장히 그 덕후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테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인데 제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재미없었던 느낌. 뭐냐면은 이게 말하자면 막 올스타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페넌트레이스 그 130경기 중에 내가 하는 팀 한 경기보다 그 모든 스타들이 다 모여 있는 올스타전이 사실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야구 좋아하시는 적절한 분들은 비유인데? 굉장히 이해하실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올스타전은 사실은 뭐 5만 선수 다 나오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1루수의 최고의 1루수, 2루수의 최고의 투수의 최고의 투수가 막 3회 던지고 최고의 투수한테 넘기고 막 이런 식이라 더 재밌을 것 같다고 느끼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그거랑은 좀 다른 게 예. 올스타전이란 게 이렇게 맥 빠지고 재미없는 이유는 승부가 중요하지 않잖아.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고 대강하잖아. 대강. 남 흉내 내기도 하고 방망이 거꾸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건데 어벤져스의 경우에는 굳이 뭐 승부가 안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100% 적확한 사실 비유는 아닌데 모든 영화가 재밌냐 안 재밌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이에요. 그 영화의 완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관객 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관객 수가 뭐 어떻게 됐고 시리즈 1에 비해서 관객이 적게 들었구나. 근데 영화가 재밌냐 안 재밌냐는 사실 아무리 좋은 영화도 내가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죠. 예. 그리고 좋은 영화일수록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하죠. 대부분의 좋은 영화들은 재미가 없어요. 상 좀 받았다 그러면 매력이 뚝 떨어져. 저희가 좋은 영화들. 저희가 그 제가 이제 저희 여기 있는 지금 세 PD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30대 후반인데요. 저희 때는 어떤 재미없는 영화의 상징이 그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인가요? 아 그거 그 영화는 정말 롱테이크 카메라 들고 6분 가만히 있는 느낌 있잖아요. 언제 다음 장면 넘어가나 언제 씬이 바뀌나 하는. 일단 우린 편집 많이 하고 CG 많이 들어가고 맞아. 총 좀 쏘고 해야 되는데 타르코프스키 아유. 근데 그 영화가 저희 때 사실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끝까지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비디오방에서 어떤 여인과 함께 들어가서 봤는데 뭐 제목 듣는 건 정도만 아니 기억합니다. 그거는 러닝 타임 때문에 그걸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끌 수 있겠다. 비디오 방에 가면은 러닝 타임으로 주로 영화를 고르면 볼 때마다 똑같은 영화를 골라.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보면서 안 봐도 안 아까우니까 그 본 영화를 또 보게 되죠. 재밌는 영화면 집중을 자꾸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 갑자기 비디오방 얘기하니까 그 시절로 훅 돌아가네요. 그러네요. 비디오방 시절. 그러니까 나이든 티 내는 거 DVD 방으로 바뀐 지 오래전에 이제 비디오 없잖아요. 야 비디오방. 비디오방의 그 끈끈한 비닐 의자. 아우. 땀이 나면 끈끈해지면 땀 나기 전에는 안 끈끈한데. 그 영화 그치, 포스터의 알바들이 쓰임이 어. 거기에 있다라는 걸 저는 영화 포스터가 포스터에 또 다른 이렇게도 영점. 쓰일 수 있구나. 아 정말. 그렇군요. 어벤져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PD님은? 저는 사실 마블 히어로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 그 아이랑 같이 다 이렇게 시리즈를 보게 되죠. 이것도 사실 그 친구랑 같이 봤는데 뭐 여기 나왔던 다른 영화들도 다 그 친구랑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다 알고 보면 재미가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들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시리즈 1, 2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1, 2 다 안 보고 본 사람과 1이나 2 중에서 하나만 본 사람 또 1, 2를 다 본 사람이 어벤져스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이 재미 포인트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보면 볼수록. 이제 그런 면에서 토르 같은 경우 저는 다 봤거든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 사실 저는 되게 생소했어. 이 영화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아 퍼스트 어벤져는 안 보셨군요. 네, 안 봤어요. 안 보고 우리나라에 이제 개봉한 그러니까 월드와이드로 개봉한 영화들은 거의 시리즈 다 봤죠. 아니 퍼스트 어벤져가 올해 개봉했었던 영화인데. 안 봤어요. 그걸 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몰랐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저처럼 아이언맨 정도 알고 토르 요 정도 알면 이제 헐크까지 다 봤으니까 한 절반 이상 정도 시리즈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 저게 그때 그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때 그놈이 저렇게 아 얘랑 이런 사이 이런 식의 재미들도 조금 늘어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영화들 아까 올스타전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영화들의 가장 큰 미덕은 사실 영화는 이 스토리도 좋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배우들이거든요.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또 다른 이거 요리를 비유한다면 주재료는 배우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스토리 연기를 영화와 연기를 저랑 김우정 PD랑 이승훈 PD가 연기하면 사실 그 감동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는 보겠어요?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아니 감동이 적어질 정도면 짜증이 많아. 짜증나죠. 하지만 그 영화 배우들 때문에 보러 간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쵸, 그쵸. 누구 나와 이거 알 수 있듯이. 아 하지만 근데 저 여기 이제 그 정말 사람들이- 정확한 지적인 게 사실은 저는 이 영화가 지금 6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예.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 네. 뭐 올해 최고작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아니 외화 쪽 1000만 넘은 게 아바타 말고 없었죠. 아바타 말고 예, 없죠. 그 뒤로 예. 트랜스포머 시리즈들이 있는데 800만 캐리비안의 피해적 이런 게 800만 넘었는데 예. 하여튼 뭐 거의 최고작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말에 되게 공감을 가는 게 이게 영화는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인데 실제로 캐스팅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아이언맨이 사실은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잘 살렸는데 네. 여기도 지금 뭐 마크 러팔로 주로 막 이제 굉장히 작품성 있거나 네. 독립 영화에 막 출연하는 사람 네. 제레미 레너 마찬가지죠. 요런 느낌. 뭐 스칼렛 요한슨도 사실은 요런 영화에서 소비가 잘 안 됐던 맞아요. 이미지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고지능 배우예요. 뭐 고지능 우디 배우. 알렌이나 이런 영화들에서 많이 나왔던 배우인데 요런 배우가 요런 걸 맡아주니까 사실은 보게 돼요.
이게 정확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치한 얘기잖아요. 이 유치한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많아요. 만화의 많아요. 스토리.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재미없어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있어. 만화 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만화인데 만화. 아니 그러니까 만화를 영화로 만든 거라서 만화인데 왜 그걸 가지고 만화 만화 같다고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만화의 이쪽 포맷을 가지고 있는 영화에 배우들까지 연기를 대충 해버리면 이건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하고 저런 정극 연기에 아주 달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만화를 만들어내니까 맞아. 보는 맛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예. 이승훈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뭐 너무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죠. 손에 땀이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막 비행기 떨어질 막 그러면 이거 있잖아. 비행기 저기서 날라오는데 이게 비키는 거 있잖아. 화면 보면서 쓱 하고 비키게 돼. 비행기 날아오죠. 3D니까 이게 3D로 봤거든요. 근데 그 3D로 보니까 약간 불편하긴 해. 그 얘기 좀 이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D 영화는 전 2D 로 과연 어떻게 될 봤어요. 것인가. 3D로 봤는데 피하게 되는 건 있어요. 폭탄 빵 터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찔하면서 피하게 되는 건 있는데 사실 저도 2D로 봤거든요. 여기서 또 평가의 어떤 차이가 나는 또 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저는 이번 영화를 봄으로써 사실은 앞으로는 3D 영화 별로 안 봐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불편해. 안경 쓰고 2시간 내내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3D라고 해서 그게 뭐 한 번 두 번 날아오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얘기의 흐름만 따라가고 되고 비주얼만 좋으면 되지. 근데 아바타 경우에는 처음이었으니까 이게 신선한 충격이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물론 3D 첫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는 3D랑 2D 영화 있으면 그냥 2D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도 그 뭐 이따 나중에 할 얘기긴 하지만 그 이 3D 영화의 어떤 산업 자체가 처음에 그 시티폰 나왔을 때처럼 이거 보고 되겠다 싶었는데 좀 딱히 그닥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화 정확히 관계자들 시티폰, 사이에서도. 시티폰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이었죠. 근데 나중에 좀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된 건 시티폰의 장점은 공중전화 박스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통화는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해야 돼. 중계기 때문에 좀만 걸어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얘기 좀 이따 나중에 좀 더 깊이 해보고 이 영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가이드 자체가 이 영화에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다 끝날 때쯤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 액션 히어로들을 응원하는 그 각국 아이들의 그 멘트가 이어져 있잖아요. 있죠, 저는 있죠. 뭐 토로가 제일 좋아요. 이러면 아이언맨 분장하고 누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은 이 히어로들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라는 감독이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화의 재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당신은 누구냐?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잘 싸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야구 볼 때 8번 타자건 7번 타자건 나와서 잘 치고 잘 던지면 근데 좋거든요. 이승훈 PD는 굉장히 이쪽에 어떤 뭐 매니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누가 제일 어떤 캐릭터가 제일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어떤 캐릭터예요? 전 당연히 아이언맨을. 아이언맨. 아이언맨. 저는 원래 깐죽대는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깐죽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영화 전반에 걸쳤을 때 아이언맨이 주인공 느낌이 아이언맨이 나요. 주인공이죠. 여기서는 예, 아이언맨과 헐크가 주인공이었다는 느낌. 아이언맨과 예, 헐크가 예. 단연 투톱이고 그 다음에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이 로키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매력 그 있게 나오죠. 안쓰러운 동생 뭐 이런 그 어떤 분은 라이온 킹하고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라이온 킹의 왜 그 아버지 심바와 그 동생 있잖아요. 예. 그 구도랑 로키 구도랑 똑같다는 거죠. 잘 나가는 형과 못 나가는 동생. 그래갖고 동생이 질투를 해서 형을 형을 사실은 좋아하지만 형을 뒤집었고 가려는 구도가 라이온 킹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일리 하시는 있네요. 분이더라고요. 일리 있네요. 근데 저 재밌는 자료를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방송할 때 준비 안 했는데 아우 대단. 자기 소설 쓸 때도 크게 준비 안 하시는 분인데. 목포도 안 가보고 목포도 안 보다 쓴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준비했는데 뭐가 재밌냐면 등장인물을 쫙 세워놓고 그 위에 키를 적어놨어요. 저도 키 조사했었어요. 키 어떤 조사. 네티즌 조사했는데 큰 놈부터 얘기하면 이 토르가 역시 제일 큽니다. 190이 넘어요. 거의 거인급이죠. 햄스워스, 크리스 예. 햄스워스가. 그 다음이 의외로 로키가 장신이에요. 187. 예. 그 다음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184. 그 밑으로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이 액션 히어로들이.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키 아시겠지만 홀리우드 배우 중에 굉장히 단신인 편이에요. 단신이죠. 170이 조금 넘는 정도니까 네. 뭐 저랑 비슷한 느낌인데 의외로 헐크도 175 정도밖에 안 돼요. 174 마크 로폴로가. 174, 예. 작죠. 그래서 쫙 이렇게 해놓고 나란히 세워놓고 키를 왜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액션 히어로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이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 인간들도 약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영화에서 하나의 미덕은 이 나오는 캐릭터들의 약점들을 하나씩 보여줘요. 그 영화에서.
그런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장 인물이 많아지다 보면 신경 안 쓰게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든 등장 인물들의 어떤 그 성격적 약점이든 육체적 약점이든 저 영화에 노출시켜줘요. 아, 이건 안 빼먹고 한 캐릭터도 안 빼놓고 다 약한 부분이 나와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네. 각자가 원래 따로따로 주인공인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걸 합쳐놓은 거니까 원래 설정들은 다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저 그 아나스타샤 그 나타샤 로마노프로 나오는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은 게 그 로마노프 왕가의 그 그러니까 사라진 황녀 아나스타샤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그 어슴푸레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노화가 느려져 있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나스타샤가 1900년대 초반 사람인데 여태까지 살아있으면 늙었어. 할머니여야 되는데 노화가 느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름도 그렇고 로키가 저 그 블랙 위도우하고 얘기할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도 있어서 로마노프 왕가의 그 살아있는 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던 나타샤 로마노프가 그 아나스타샤 로마노바라고 하는 그 황녀가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설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걸 알고 보면 진짜 훨씬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고 자기가 많이 알아보면 또 재밌는 영화예요. 지금 그러네, 우리가 이런 거를 진짜. 별로 관심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또 금방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영화는. 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화의 중간에 나오는 로키가 창을 들어서 왜 너하고 싸우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아이언맨한테 창을 들이대서 이제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창이 그 아이언맨 가슴에 철컥철컥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게 아이언맨 1을 본 사람이면 왜 거기서 창이 여기 있는 거. 그걸 못하고 거기 가서 달라붙는지 이게 아크 원자로가 왜 거기 있고 그게 왜 자석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게 웃길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주석이 굉장히 많은 영화네요. 네. 사실은 영화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고 보면 굉장히 알면 재밌을 수 알수록 더 있는데 재밌는. 아마 시리즈를 각각 한 편씩 다른 영화를 개선하면 영화가 아마 엮여 있는 그러니까 이 패밀리 트리로 엮어지는 영화들이 거의 20편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파이더맨이 나와 여기 등장했다면 한 4편 더 붙었겠지만 어쨌든 원래 또 스파이더맨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스파이더맨 저작권이. 저작권 영화 저작권이 소니 픽처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스파이더맨이 등장을 못했어요. 원래 스파이더맨이 나와야 되는 얘기 어벤져스 이 에피소드에 나와야 되는데 원작에는 그 소속사가 같은데 예, 영화로 예. 만들어질 때 영화 활용 저작권 달라지니까 못 나온 그렇구나. 거죠. 네.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분명히 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네. 그 계약하는 장면을 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은 당연히 있어야 될 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죠. 예, 있으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금액이나 이런 게 안 맞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타스틱 포도 그렇고 이렇게 마블 디즈니 쪽에서 이제 가져오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작권들을 그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 그만두고 저희가 늘 중요한 질문 여기서 하나 해야죠. 뭔지 알아요.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여태까지는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만 무슨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인지 건데 알겠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호크아이랑 블랙 위도우는 잤을까요? 잤어요. 잤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무슨 증거로 잤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 아니 무슨 근거로 안 잤다고 하냐. 전 남녀가 있고 둘 사이에 특별히 어색한 부분이 없으면 잤다고 생각해요. 일단 영화에 나오는데 어색하지 않은 관계는 다 잤다고 생각해요. 아니 잤기 때문에 어색해졌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잤고 대부분 다 잤어. 근데 누가 봐도 자기 힘든 정도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저는 잤다고 생각해요. 그 불륜 뭐 이런 관계가 아닌 이상 아닌 이상은 내가 볼 때 잤어요. 자고 둘이는 제가 볼 때 20회 이상 잤던 사이라고 생각해요. 김은정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게 지적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스토리상에서 예. 가장 말하자면은 몰입도가 떨어뜨리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 두 분보다는 굉장히 그 배경 지식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 영화가 가장 적죠. 요런 시리즈. 뭐뭐 보셨어요? 일단 그거를 저는 아이언맨 1, 2는 본 것 같고요. 그 정도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그런 상태라서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몰입도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천둥의 신을 못 봤는데 토르 이 토르하고 그 로키가 나오는 동생. 부분이 예. 그게 좀 떨어지더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슈퍼 히어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쨌든 네. 히어로가 된 건데 어허. 거기서 뭐 영화에서 뭐 데미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다른 우주에 있는 외계인 같은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외계인 신이라고 하지만 외계인이라고 외계인에 봐야죠. 예. 가깝죠. 외계인. 네. 어쨌든 맞아 맞는 지적이에요. 신이라고 하니까 예. 신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사실은 조금 토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하늘에서 온 사람들인데. 예예예. 호크아이는 블랙 위도우 따위는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 좀 쏘는 거
보고 활을 기가 막히게 쏘는 레골라스 거기 왜 깨알 같은 재미를 주는 가자 레골라스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언맨에도 보면 그런 능력 차이. 그러니까 사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히어로들 간의 능력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죠. 사실 캡틴 아메리카가 리더라고 그러는데 걔는 리더를 할 자격이 없어. 캡틴 아메리카는 우리 셋이 힘으로 맞추면 이길 수도 있어. 웬만해야지. 어. 방패 좀 튼튼하다 정도밖에 뭐 있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게.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복싱할 때 일부러 샌드백도 붙고 막 이런 장면들을 깔아주려고 밑밥을.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균질했으면 오히려 더 몰입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몰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근데 또 그에 따라서 그 시인의 할당을 제가 신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그 가장 아까 아이언맨이 주인공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스토리를 끌고 가니까.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보자면은 거기 사는 역할 자체도 리더 역할을 줬는데 리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하는 역할 자체도. 지시를 할 뿐. 마지막에 싸울 때 이제 분대장 느낌으로 명령을 하죠. 너는 여기로 가고 넌 여기로 가고 요 정도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분도 아마 고민 끝에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목이 어벤져스잖아요. 네. 그게 캡틴 아메리카가 나온 게 퍼스트 어벤져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걸 제가 못 봐가지고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스트 어벤져인 이유는 그냥 어벤져스 멤버 중에 제일 처음에 말하자면 에피소드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퍼스트 어벤져고요. 뭐 그거랑은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캡틴 아메리카의 혈청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 태어난 게 헐크인 거죠. 네네, 말하자면. 그런 설정이 있죠. 그런 설정이 있어요. 몰랐죠. 이렇게 알면 재밌다니까요. 캡틴 아메리카가 약간의 그 초인, 반초인적인 그런 어떤 병사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상으로는 예. 보통 인간의 4배의 힘과 4배 4배의 정도. 빠르기와 4배의 점프력을 가졌다. 뭐 이 약간 정도의 설정이에요. 초인과 인간 사이 정도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의 혈청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배양 비슷한 어떤 종류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헐크인 거예요. 그러면은 엮여요. 원래 그 만화 있잖아요. 종이로 돼. 네네. 거기서 그 굉장히 화려한 만화들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마블 코믹스. 마블 코믹스. 네, 거기에서도 이런 설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설정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설정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얘기로 나오죠. 얘기로?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가 이 프로젝트에 관여를 캡틴 아메리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여를 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배경 지식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관련된 배경 지식을 많이 쌓기만 하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거를 만화를 좀 보고 영화라도 하다못해 그 단편 각자 주인공인 영화를 좀 보고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네요. 사실은 이게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억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쭉 보다가 딱 보게 되는 거고 나 어벤져스 잘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영화를 보려면 이승훈 PD가 딴 걸 많이 알아면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딴 걸 찾아봐야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는 반대인 있겠죠. 경우가 어벤져스를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알고 그렇지. 싶어서 보다 보니 그렇죠. 이런저런 재미들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는 있겠죠. 오히려 근데 그쪽도 또 다른 색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다시 또 그래서 이러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네, 그런 그렇죠, 재미잖아요. 예를 들면 반대로 되짚어보는. 토르 같은 경우도 토르 로키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신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신이라고 그러냐면 저 북유럽 쪽에 북유럽 신화에 나오죠. 토르가. 북유럽 천둥의 신. 신화에 나오는 얘기고 그 신들의 황혼이라고 불리는 그 기독교 개념으로 얘기하면 아마겟돈 신들이 벌이는 마지막 전쟁 라그나로크라는 걸 벌이게 된 게 로키란 놈이 이제 장난꾸러기인데 말하자면 걔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신들의 황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설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약간 평행 기동시켜서 변형시켜서 만든 얘기가 이제 이 마블 코믹스의 토르에 관련된 에피소드인 거죠. 근데 토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비교적 덜 유명한 시리즈니까 여기 있는 그 캐릭터들 중에 스파이더맨이나 헐크나 뭐 아이언맨에 비교하자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덜 유명한 시리즈잖아요. 굉장히 안 유명하죠. 재밌어요. 봤는데 그 영화 되게 재밌어요. 일단 그 설정도 특이하고 이 친구가 그 말하자면 무슨 다른 히어로 영화들은 히어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여기 아까 말한 것 천상의 세계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 벌이는 이 좌충우돌 코미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웃겨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 토르가 이제 땅에 와서 인간들 사이에 섞여서 이제 같이 막 여자들하고도 지내고 이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초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구인들이에요. 정말 평범한 그런 부분 지점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아 되게 저건 히어로 시리즈 중에서 좀 특이한 어떤 시리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벤져스 보고 재밌었던 분은 그 토로의 그 팔뚝에 반했던 분들은 찾아보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팔뚝은 좀 부담스럽더라고. 너무 크죠. 일단 아니 우리 머리만 해. 사람이 거인이다 보니까 아까 저기 키 얘기 좀 190이 넘는 이 거고. 저 키 얘기하는 저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 비주얼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좋죠. 영화가 굉장히 좋지 훌륭하죠.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좋죠.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특히나 저는 이제 제 기억에는 2장면 정도가 나왔는데 네. 저 6명의 히어로들이 네. 일렬로 서가지고 네. 쫙 같이 이렇게 함께 걸어오는 그런 씬도 있잖아요. 네. 서 있거나 마치 그 아마겟돈에서 네. 왜 브루스 윌리스가 네, 마지막에 슬로우로 이렇게 걸면서 쫙 나오는 느낌 네.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은 그런 쾌감. 그 그거죠. 비주얼적 쾌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헐리우드 영화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 손이 오그라들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들을 잘 만들어요. 그런 전통도 있고 또 영화에서. 근데 또 우리나라 영화들도 보면 전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때 한 10년 이상 떼신이라고 하는데 막판에 꼭 패싸움을 하고 끝났거든요. 그 시절이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신라의 달밤으로 그런 식의 영화들이 한 10년 근 10년간은 액션 영화에는 항상 떼싸움으로 끝났어요. 조폭 패싸움. 코미디가 유행했던 그 당시에는 그렇죠. 항상 무조건 마지막에. 떼싸움이 나와야 되는. 뭐 그런 그리고 거 한 놈이 일단 칼에 찔리고 울고. 그걸 전통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어떤 통일되어 있는 그런 시퀀스들인데 항상 등장하는데 이번에도 아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김없이 6명이 나란히 또 쫙 걸어오는 느낌이 아니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 씬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죠. 근데 볼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사실 영화를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 이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를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건 소품 제작을 너무 잘해요. 맞아요. 진짜. 캡틴 아메리카 방편 정말 안 깨질 것 같고 아이언맨 갑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만 조악하게 만들어도 현실감이 떨어져서 보기가 어려운데 정말로 있는 것 같아요. 그 건물에 이제 처음에 스타크 건물에 내려가지고 스타크 빌딩에 내려서 갑옷이 하나하나 벗겨질 때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랜다이저나 마징가 제트가 이렇게 출동하던 당시에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데 너무 리얼하게 잘 만들어서 이건 진짜 실제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게 진짜 대단한. 그죠. 그게 CG로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CG도 아닌 것 같아요. 소품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 소품 제작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CG여도 CG 느낌이 안 나고요. 저는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감탄했던 씬이 씬이 뭐였냐면은 그 로키가 왜 이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되게 꽈불잖아요. 그때 그 헐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내동댕이를 치는데 정말 거기도 시각적인 쾌감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한 그 씬이 그 시퀀스가 관객들이 가장 크게 웃었던 씬이고 그렇죠. 가장 우리나라 관객들이 짜릿하게 받아들여준 그리고 씬인데 사실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반신이라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팽개쳐도 이게 뭐 몸이 상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 아주 강한 고무 같은 거를 우리가 왜 내팽개칠 때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는데 시각적인 쾌감이 확 터지더라고요. 그런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다 돈이죠. 이게 바로 자본의 힘이에요. 아니 근데 돈만 있다고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기술도 마찬가지로 돈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을 계속 축적하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패밀리트리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지만 이 어벤져스와 연결되는 영화들이 사실은 다 이미 만들어진 영화들인데 그 영화 각각의 어떤 CG나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훌륭해요. 이 인물들이 모인 것처럼 그 테크놀로지도 지금까지 쭉 발전되어 있는 걸 다 먹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저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왜 약간 우울한 얘기 했잖아요. 우리 영화 현실, 우리 영화인들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퀄리티가 좋게 나오려면은 결국은 그들의 처우가 좀 올라가야 되고 그들이 좀 놀 수 있는 그들이 자기 크리에이티브를 발현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을 해줘야지 이런 게 결국은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심각하고 무거운 얘기 이것이 먹물들의 한계예요. 뭔가 얘기를 하면 자꾸 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처음에 좀 경망스러웠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어. 첫 녹음 때도 처음에 좀 경망스럽게 가다가 비판을 갑자기 진중해져. 하려고 끝날 때가 됐다 뜻이에요. 벌써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아직 끝날 때가 됐다 안 된 것 뜻이에요. 같은데. 일단 제가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딴 데서 다 하는 것처럼 별 시스템 평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 5개 시스템으로 해서 별 5개 살아있네. 살아있는 영화 꼭 봐야 되는 영화는 별 5개. 살아있네. 별 4개짜리 영화는 보면 시간이 가는 영화. 보면 시간이 가요. 후딱 2시간. 즐겁게. 영화의 본령을 충실하게. 별 3개를 받는 영화는 이건 딴지일보에 나왔던 영화 등급인데 덩가라는 등급이 있어요.
덩가가 뭐냐면 보던가 말던가. 뭐 봐도 괜찮고 안 봐도 그만이고 뭐 이런 정도의 영화고 2개는 웬만하면 보지 마라. 그리고 별 1개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싶을 때 꼭 해야 되는 행동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비디오 중에 아메리칸 북두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목에서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목에서 뭔지 확 와닿네요. 홍콩 레옹 뭐 이런 거. 돈을 확실하게 낭비할 수 있어 시간도. 그래서 이렇게 별 5개짜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프로그램 말미에 별을 몇 개 줄 것인가. 요거를 초반에 이제 예고를 하고 말미에 별을 줘서 약간 궁금증이라도 별로 안 궁금하지만 약간 궁금증을 주기 위한 장치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소개할 때 목적은 영화를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재밌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급소, 미덕과 악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 그날 소개하는 거에 급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초반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영화는 이렇게 보면 재밌다. 예를 들면 오늘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준비를 해서 영화 소개를 할 때마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은 장치네요. 아 그리고 요거는 이승훈 PD가 워낙 만화를 좋아해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예. 요게 이제 마블이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네. 마블 코믹스. 네네. 그리고 뭐 또 DC라는 게 또 뭐 있더라고요. 네, 마블 코믹스가 DC 코믹스가 그거 좀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는 이제 DC 코믹스가 원래 먼저 나온 1920년대인지 하여튼 그건 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DC 코믹스에 이제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으로 이어지는 아쿠아맨 뭐 등등의 DC 코믹스들이 한참 유행을 하면서 그거 좀 지나서 이제 DC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너무 신인 거예요. 너무 완벽해.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에 좀 안티테제 비슷하게 이제 엑스맨이라든지 엑스맨이랑 저 판타스틱 4 이런 식으로 약점이 있는 약점이 히어로들. 있는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히어로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마블 코믹스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마블 코믹스의 영향을 받아서 저 DC 코믹스들도 그런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게 예를 들면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트맨의 고뇌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블 코믹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둘이 치고받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치고받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둘이 경쟁을 하는 서로 건데 영향을 주고 받고 네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벤져스가 이제 그 마블의 영웅들이 다 모이는 그런 대표적인 거라면 DC에 이제 다 모이는 거는 저스티스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렸을 때 MBC 문화방송 이거 편집해야 되나? 뭐 어때? MBC 문화방송에서 했던 슈퍼 특공대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스티스 리그인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그것도 영화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2006년에 슈퍼맨 리턴즈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완전 망해요. 개망해. 시원하게 망해. 그러면서 2007년에 만들려고 그러다가 좌절되고 요번에 또 그린 랜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린 랜턴. 작년에 개봉했었죠. 그것도 시원하게 망하면서 저스티스 리그는 이제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식으로 점점 미뤄지고 있고요. 어허. 마블 코믹스는 아이언맨의 성공, 사실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아이언맨의 성공을 바탕으로 원래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으면 스파이더맨이랑 이런 걸 안 팔았겠죠. 뭐 엑스맨이나 뭐 판타스틱 4 이런 걸 안 팔았을 텐데 잘 될 줄 모르고 했다가 너무 잘 되는 거야. 할 때마다 빵빵 터지니까 이제 어벤져스 이후에 뭐 이어지는 시리즈가 아이언맨 3, 토르 2, 앤트맨, 캡틴 아메리카 2 뭐 이런 시리즈들이 이제 줄줄이 준비되어 있고 한 2015년쯤 되면 어벤져스 2도 할 수 있게 또 되죠. 한번 모여서.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들 준비돼 있고 예를 들면 그 마블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히어로들끼리 서로 초인 등록 법안이라는 것 때문에 대립하는 게 생겨요.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이제 서로 필두가 돼가지고 시빌 워라고 해서 그 초인 등록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랑 찬성하는 히어로들끼리 큰 충돌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와중에 벌어지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앞으로 뭐 2020년쯤 되면 영화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트렌드는 이렇고요. 근데 이제 슈퍼맨, 배트맨 이쪽과 그 이쪽에 이제 마블 코믹스들의 히어로들의 차이점은 뭐 처음에는 이제 인간적인 고뇌 뭐 이런 걸로 출발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능력의 차이라고 봐야죠. 이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생긴 막 그 헐크처럼 사고로 감마선 뭐 방사에 의해서 사고로 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고 이쪽에서는 뭔가 그냥 타고난 내추럴 본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마블 코믹스가 더 뒤라는 거죠. 약간 뒤입니다. 예. 약간 뒤. 네. 약간 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큰 의미가 앞으로 없다는 두냐는 의미 거죠. 없죠. 왜냐면 20년 이미 이니까. 2차 대전 이전에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2차 대전 때 병사를 상대로 무적 병사를 만드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고 그 당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에서 적들도 바뀌어요. 예를 들면 마블 코믹스의 처음에 주적은 나치였어요. 나치였다가 나치 이제 2차 대전 끝나면서 소련으로 바뀌어요. 소련으로 바뀌었다가 소련이 무너지니까 외계인이 이제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고 미국이 최강대국이라 적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1호도 적이 없잖아. 지들끼리 싸우는 거. 지들끼리 싸우게 만든 그런 흐름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알아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밌군요. 저 정도로 알 필요까지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아니까 저 훨씬 정도 더 알면 만들어야지 재밌는 것 영화를. 같아. 저렇게 하는 사람들 영화를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지. 예를 들면 영화에서 재밌는 포인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라 좀 한 30년 전이라 얘기가 안 되지만 헐크 그 테레비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TV 헐크 시리즈 네.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변신 후에 헐크 역할을 맡았던 루 페리노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어벤져스에서도 변신하고 나서 그 괴성을 지르는 역할은 그 배우가 이제 목소리를 낸다는 목소리를.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디테일이 정말 네. 재미가 찾을수록 있네. 근데 DC 계열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저 슈퍼맨, 원더우먼, 네. 배트맨. 배트맨.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삼촌들도 다 아는 캐릭터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블이 엑스맨, 현대적인 아이언맨, 또 뭐가 있죠? 뭐 여기 나오는 판타스틱 포, 판타스틱 포, 스파이더맨 있고. 스파이더맨.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약점이 있고 고뇌가 있고 그렇죠. 본인에 의한 저기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타의에 떠밀려서 되는 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마블이 요즘 세태하고 더 맞네요. 더 맞죠. 감성 있는 그러니까, 히어로들이요. 감성 있는 요즘하고 더 맞기 때문에 더 이게 요즘 더 잘 나가고 이쪽 DC 쪽은 이렇게 판판이 망하고.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다크나이트가 있으니까 또 아니 그거는 근데 사실은 예외인 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크나이트가 사실 마블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의 이제 그쪽 배트맨 잘 다크나이트가 몰라요. 갖고 있는 그 잘 특성이 마블하고 더 맞잖아요. 그렇죠. 약점도 있고 네. 인간적인 그런 고뇌도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거기는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껌껌이 봐야 돼요. 껌껌이 그 한 편의 영화가 잘 만들어지면 슈퍼맨 영화 그 슈퍼맨 시리즈가 다시 리부트돼서 정말 괜찮은 영화 나오면 또 잘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슈퍼맨 리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보신 분들이 많이 저도 없어서 봤어요. 보셨어요. 네. 초반에 너무 센 장면이 나오는 거야. 초반에 저는 그걸 심지어 아이맥스에서 3D로 봤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약화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슈퍼맨이 막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나면 더 이상 볼 게 없어. 근데 그게 초반에 영화 시작하자마자 하자마자 25분 바로 만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볼만한 장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능가하는 장면이 안 나오죠. 그걸- 안배를 좀 감독이 그러니까 잘못했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브라이언 싱어 브라이언 감독인데 싱어죠. 예. 그 장면은 정말 예술이에요. 저는 어벤져스의 장면들도 능가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숨이 헉 막히고 이런 대박이죠. 스타디움 밑으로 떨어졌나요? 네, 그 야구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네. 슈퍼맨이 박수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초반에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뭐 후반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김이 사실 또 빠져서. 아이들의 요즘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배트맨이랑 슈퍼맨이랑 싸움 누가 이기냐, 뭐 스파이더맨이랑 배트맨이랑 싸움 누가 이기냐. 그렇죠. 보는 재미가 또 그런 식의 어떤 재미를 또 노리고 만든 영화일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네. 이 영화가 근데 저기야 그렇게 저기가 되지 않았어요. 재앙이 되지 않았어요. 그 프레데터와 에일리언인가요? 이런 재앙이 되지 않고 잘 프레데터 vs 버무려졌어요. 에일리언. 뭐 캐릭터들이 나름 2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봤어요. 그것도 프레데터 에일리언. 아니, 사실은 이거는 감독이 굉장히 뭐 잘 만든 영화. 저는 이름을 처음 들은 감독이었거든요. 저도 조스 그 웨던? 네, 조스 웨던 전작들을 조사해봤는데 딱히 저기 눈에 들어올 만한 전작들이 없었어요. 네, TV 시리즈에서 좀 약간 네, 두각을 드러냈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요번에 6월 달에 이 감독이 이제 제작한 그 케빈 인 더 우드라는 영화가 개봉하거든요. 그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막 대박을 칠 영화는 아닌데 이런 영화 처음 봤다 이런 평가들이 아니, 많아요. 제작을 했다는 게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각본과 제작을 했죠. 감독은 아니고. 네, 감독은 아니고. 근데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이 어떻게 이런 감독이 어디서 튀어나왔나 싶을 정도로 되게 영화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여기 뭐 영화 관련된 가십 같은 건 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건 뭐. 해외 연애 전문가인. 잘하시죠. 저는 잘 몰라. 제일 저는 이 영화는 장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예를 들면 제일 좋아하는 장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 그 블랙 위도우와 네네네네. 호크아이가 호크아이가. 실제로 잤나 이런 거. 배우들이 아,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냐 이 사람. 아니 근데 워낙에 해외 연애 전문 김은종 PD 해외 연애 전문가니까 나 이런 거 알 줄 알고 준비해놓은 질문인데 아니 우리한테 물어볼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다음- 다음 주부터는 외화가 뜨면은요. 알아보세요. 열심히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보세요 그거. 예. 그 이제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뒷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개봉했던 존 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존 카터 예. 봤어요. 바슴 전쟁의 시작. 예.
그게 이제 디즈니 이것도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고 존 카터도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인데 제작비가 비슷하게 들어서 존 카터가 좀 더 들어갔어요. 이게 3억 불 정도 마케팅비, 그러니까 순제작비 2억 불에 2억 2천만 불. 예, 마케팅비 1억 불이었고 그게 이제 한 3억 3천만 불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시원하게 망한 거죠. 정말 본전은커녕 뭐 제작비의 한 10분의 1, 뭐 5분의 1 건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망하는 바람에 디즈니가 휘청했는데 어벤져스 한 편으로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조사해왔는데 역대 오프닝 수익으로 지금 이게 1위예요. 2위가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3위가 다크나이트, 이번에 그 헝거 게임 파네미 불꽃이 뒤고 5위가 스파이더맨 3, 예. 6위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중에 뉴문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1등이더라고요. 엄청나요. 올 오프닝 성적이 2억 불이 넘어요. 근데 제작비를 한 방에 그것도 뽑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개봉관이 저번에 김은종 PD가 말씀하셨듯이 개봉관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수익이 너무 엄청나요. 아까 지금 2억 불 순제에 네. 1억 불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네. 순제 1억은 오프닝 5월 오프닝으로 뽑은 거예요 지금. 아 첫날 5월 오프닝 뽑았어요. 이건 뭐 해서. 얼마나 시원했을까? 자 여기 써 있네요. 2억 달러, 그러니까 2억 네. 달러 도달 순위가 돼 있어요. 예. 1위가 어벤져스 3일 만에 2억 달러 뽑은 거예요. 2위가 다크나이트 5일 걸렸어요. 3위가 이제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파트 2 이게 이제 작년이죠. 5일 걸렸네요. 저 정도면 3일 만에. 3일 만에 뽑으면 4일부터는 감독이고 제작자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미 첫날에 저는 제가 디즈니 사장이었으면 첫날에 웃음이 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박 저는 사실 그 나주면. 바순 전쟁에서 막 봤거든요. 존 예, 카터를 예. 봤는데 저는 그 영화 되게 좋게 봤어요. 어, 저는 그 시나리오를 또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각본의 완성도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게 원작이 워낙 유명한 원작이 워낙 타잔- 화성공주. 타잔 원작을 그 쓰신 분이 맞아요. 쓰셨던 그러니까 좀 오래된 소설이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 화성에서 온 공주인가 네, 막 그럴 화성에서 온 거예요. 공주가 맞을 거예요. 근데 그 각본의 어떤 친밀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해요. 설정 같은 게. 근데 그러면- 망할 만한 또 이유도 있는 게 딱히 이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지점이 너무 없어요. 뜬금없이 화성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그렇고 아까 화성에서 온 공주가 사실 미국에서는 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미국에서 크게 잘 된 영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생소한 어떤 소설이고 그런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익숙한 점이 너무 없다는 것도 그 영화의 아니 근데 어떤 그렇다고 장점인 것 그러기에는 뭐냐면 미국에서도 망했다. 예를 들면 헝거 게임 파네메 불꽃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선 망했지만 미국에선 잘 됐는데 같아요. 이거 같은 존 카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망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 흥행 이렇게 블록버스터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든 영화들은 사람의 평가,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보고 싶으면 보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블록버스터들은 사람들이 망했다 그러면 안 보게 되는 그런 심리.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그런 심리가 있어요. 참 그 심리 게임이 중요하죠. 그러고 보면 아까 2위를 했던 그 다크나이트는 진짜 저희가 언제 한번 다시 꼭 얘기를 해야 될 영화인데 중요한 시리즈죠. 정말 굉장히. 독특한 영화인 게 블록버스터이면서도 왠지 예술 영화 같은 삘이 난단 말이죠.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놀란 감독이 그래서 정말 놀라운 감독. 논란이 짱이에요. 놀라운. 닥치고 논란이 짱이에요, 진짜. 이번에 뭐 나오지 않나요? 예, 이번에 곧 나오지 않나요? 7월에 나오죠.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다크나이트 개봉을 라이즈 하는데 라이즈. 예, 그 개봉하기 전에 이제 다크나이트 얘기를 한번 하고 그 개봉하고 나서 다크나이트 라이즈 시리즈를 얘기를 쭉 하게 한번 얘기하면 아. 되죠. 그 기대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 21세기 들어서 말하자면 최고의 영화 50선을 뽑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는 전부 다 들어가 있던 거죠. 1등, 다 2등, 들어가 6등 막 이런 식으로. 메멘토가 언제 나왔죠? 메멘토도 21세기 들어서 나온 것 같아요. 2000년 2000년인가 이후인가요? 2000년인가 2000년인가 99년 2000년인가 2000년 2001년 하여튼 그 즈음인데요. 메멘토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냐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영화인 게 그다지 다시 비디오방 시절로 돌아가는데 이 메멘토는요. 비디오방에서도 명화를 보게 하는 그런 영화. 가슴 아픈 추억이 있었네. 비디오방에 갔다가 그만 영화에 빠져서 속이 목적을 정작 달성하지 못한 할 일을 하지 할 일을 못한 하지 못한 1인. 그 정도의 영화예요, 정말. 그러셨고 그 정도의 대단하죠, 몰두와 이 흡입력이 있는 영화. 논란 짱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 그 양반의 이 영화를 동시대에서 개봉하는 데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감독이죠, 진짜. 하여튼 기대됩니다. 7월 달에 들어온다고요? 네, 7월 달에. 개봉이 올 된다고요? 여름에 이런 화제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올여름에 화제작들이 그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리들리 그 스콧 얘기하면서 우리가 에일리언 시리즈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네. 다크나이트 시리즈처럼 에일리언 시리즈도 짱이잖아요, 이거. 또. 짱이죠. 짱이죠. 정말 리들리 스콧도 정말 짱이죠, 우리 에일리언 시대의 장인. 그 요번에 에일리언처럼. SF 대작들이 많은 게 뭐가 있냐면 토탈 리콜이라고 저
1980년대 후반에 폴 베오벤 감독이 찍었던. 폴 바우벤 감독이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연했던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재개봉을 하고요. 아 토탈 리콜이라는 작품 참고로 원초적 본능 바로 직전 작품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조셉 고든 레빗하고 저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루퍼스라는 영화인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루퍼스. 굉장히 기대적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프로메테우스,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런 식으로 줄줄이 지금 초거대작들이 올여름은 정말 그러네요. 굉장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런 대작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대박입니다. 올여름 정말 다 보고 싶네요 진짜 그것들은. 아, 지금 그러네. 이름 나온 거는. 하여튼 그렇고 여기까지 뭐 얘기 대강 마무리하고 별점이나 일단 주죠. 저는 3개. 3개 보던가 말던가.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고 음. 그 이런 시리즈에 관심이 있고 안다 싶은 사람들은 보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김은정 PD는 저는 한 3개 반. 3개 반. 예, 시간은 후딱후딱 가더라고요. 근데 아. 좀 뭐 완전 가는 건 아니고 아, 보던가 말던가 중간 정도. 저는 별 4개 주겠습니다. 시간 5개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시간은 훅훅 가. 근데 왜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경 지식 없는 사람들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초반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뭐 두드려 부시고 막 하니까 볼만하지만 초반부에는 그런 깨알 같은 지식이 없으면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외로 이 영화 전반부에 액션을 많이 아꼈어요. 네. 그거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스타트하는 그 힘은 블랙 위도우가 끌고 나가잖아요. 그쵸. 굉장히 멋진 액션 보여주잖아요. 네. 정말 거의 미션 음. 임파서블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네. 식의 액션을 보여주다가 그 뒤로 굉장히 끊겨요 액션이. 네. 끊기다가 중간 이후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래서 야 근성 있게 초반 전반부에 그래도 버텼구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사도 그래요, 많고 그래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슈퍼맨 리턴즈에서 보여준 안배를 한 거죠. 말하자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안벨을 자, 한 거죠. 그럼 별 주셨고 급소 짚어줍시다. 어떻게- 지금 뭐 다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모르고 보면 너무 재미없는 영화고 네. 알고 보면 굉장히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 느낌.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만 히트쳤지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네. 별로 인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김은정 PD님 급소 짚어주세요. 아 저는 만약에 이렇게 저 이승훈 PD처럼 잘 아시는 분이라면 2D를 권하고요.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서 저처럼 좀 약간 문외한이신 분들은 조금 눈이 아프시겠지만 3D를 권합니다. 어떤 시각적인 쾌감이 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3D나 4D? 예, 아. 4D도 있나요? 네, 이거? 4D도 있어요. 4D. 바람 예, 불고 예,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D나 4D를 권합니다. 저는 급소 짚어주면 만화니까 만화 같은 얘기 싫어하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보고 나서 맞아. 아니 무슨 만화 같은 황대소리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보면서는 황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무슨 저 물을 와인으로 바꾸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예, 하는데 예, 예. 그거 가지고 황대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니까 만화라고 생각하고 봐야지 만화 왜 이렇게 허황대 이렇게 하고 보실 분들은 보지 마세요. 그냥 딴 거 보시고요.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보시면 시간 잘 갑니다. 개인적으로 저 이승훈 PD한테 궁금한 게 네. 집에 혹시 그거 있나요? 이렇게 색깔로 된 그 만화 있나요? 집에? 아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또 우리 오덕들은 난 오덕이 아닌데 전 오덕이 아니지. 오덕이에요. 전 오덕이에요. 오덕이 아닙니다. 전 오덕이 아닌데 하여튼 그 그래픽 노블이라고 그러니까 만화는 코믹스거든요. 근데 그래픽 네. 노블은 네네. 그림으로 된 소설이다 해서 왜냐하면 어. 그게 저는 이제 그래픽 노블은 많이 못 보는데 왜냐하면 문법이 되게 달라요. 그게 같이 그림하고 대사로 돼 있다고 그래서 일본 만화랑 그래픽 노블이랑 같은 문법으로 돼 있냐면 문법이 되게 달라서 불편해서 재미가 없어요. 아니 그 제가 사실은 이 영화 보고 나서 2권을 샀어요. 필요하면 드릴게요. 아 제가. 그래픽 노블 네, 그래픽 노블 2권을 샀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온 게 네.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제가 예를 들면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 영화 저는 너무 재밌어 죽을 것 같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래픽 노블로 보면 그냥 그렇대요. 근데 V4 밴드타도 그렇고. 저도 아. 그래픽 노블 이거 보고 읽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이게 만화도 아니고 네. 우리 만화의 그 어떤 관성, 그 문법에 음. 익숙해져가지고 그래픽 노블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픽 노블 같은 경우는 그 문법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재밌게 보기 어렵고. 근데 그림은 정말 한 편 한 편 회화처럼 잘 그려놨어요. 너무 예. 잘 너무 잘 너무 그려져. 잘 그려놨어요. 정말 그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림이 너무 화려하고 네.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게 그런 있더라고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책당 넘기다 보니까 야 이거 만드느라고 쇠 빠졌겠구나. 언제 한 컷 하고 다 그리나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색칠만 해도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거야? 색채도 굉장히 아니 화려해요. 근데 쇠가 빠져도요. 그걸 다 사주더라고요. 사서 그렇죠. 봐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사고 그래. 빌려보니까 스캔. 좀 사요 좀. 빌려보기나 하면 다 이게 스캔하니까. 좀 사라고 좀. 그 이 어플로. 제발. 그런 말 있어요. 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이렇게 예? 오타쿠라고 하잖아요. 예. 오타쿠 중에서도 진짜 오타쿠들은 서양에 있다는 거죠. 아. 서양 오타쿠들 진짜 서양 오타쿠들은 어느 정도냐면 아이언맨 갑옷을 만들어서 코스프레 하려고 입고 나온 애들인데 눈에 불 들어오고 등에 열려요. 그리고 손에 분사대 막 그걸 자기가 개인이 만들어요. 예. 아니 베인이 만들기도 하고 그 샵에 가면은 그래픽 노블이 한 켠에 있고요. 한 켠에는 그 소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품이라고 그러죠. 네, 그 네. 아이템 상품들.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들 사가더라고요. 그 성인들이. 예. 참. 애들은 물론이고
아 참. 하여튼 우리나라엔 그런 양덕 그 선호하는 사람이 없지만 양도. 네 그런 거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얘기할까요? 아 저는 아까 그 얘기한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프로메이테우스 좀 빨리 개봉하니까 에일리언 시리즈 훑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해외 영화 2개를 또 연달아 소개하는 게 부담이 되면 한국 영화 중에서나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로고도 있고 하니까 범죄와 전쟁 얘기는 한번 그럼 다음 그럼 주에. 하고 넘어가죠. 네, 시간이 네, 있으니까. 근데 사실 범죄와 전쟁은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우리나라 그 흔히 말하는 외국 표현을 쓰면 깽 영화들 얘기를 하는 게 괜찮죠. 아 깽영화를 좀 짚어주면. 왜냐하면 뭐 지금은 많이 폄훼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평가 절하당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조폭 시리즈로 네. 대변되는 그 장르가 분명히 있거든요. 조폭물. 네, 느와르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로 갈리죠. 느와르와 코미디로. 그렇죠. 코미디 네. 정확하게 갈리죠. 네. 중간에 지점이 잘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영화들 얘기까지 묶어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바탕으로 한 아 살아있는 영화. 네, 살아있네. 살아있는 영화. 저희가 세 번째인데 첫 19금 영화네요. 아 그런가? 그렇죠. 그러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다음 네. 주에는 우리 전축학개론 이거 다 12세, 15세, 네, 15세. 다음 주에는 미성년자분들은 듣지 마시고요. 아니요 마음껏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결론 한 줄 요약하면 블랙 위도우하고 잤다. 후카일은 20회 이상 잤다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아 19 얘기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네. 메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메일 만드셨구나. 와. 저 여러분들의 그 좀 많은 그 뭐랄까 피드백.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또 사실 할 맛이 나거든요. 근데 아직 첫 회도 방송이 안 나가서 내일 이게 둘째 에 나가고 이거 피드백이 오려면 어쨌든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욕이든 뭐든 좋으니까요. 많이 올려주세요. 그 이메일 주소는요. 시네타운 19입니다. 시네타운 19. 숫자로 19예요. 예, CINETOWN 그다음에 숫자 19 네. 골뱅이 gmail.com. 아 근데 지메일 하니까 없어 보이는데 우리 sbs.co.kr로 어떻게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 지메일로 뭐 합시다. 그냥 귀찮은데. 지메일인가요? 예, 지메일로 해요. 지메일 예, 좋아요. 예. 또 스마트폰하고 또 연동되고. 아, 하니까. 여기건 뭐건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뭐 좋은 저기 뭐 보내주신 분들은 근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내가 안 보내도 누군가 보내겠지. 하지만 당신 혼자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진행자보다 청취자가 적은 방송이라는 거. 제가 보자 많아야 2명. 어쩌면 바로 당신 혼자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일을 보내자면 아무도 안 보내는 거예요. 네네. 명심하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범죄와의 전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봬요. 안녕.